사인선이라고 하는 건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뉘앙스가 뭔지는 알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인선이라고 하는 게 철저하게 애호가 말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애호스럽게 부정하는 느낌, 극복하는 느낌, 씹어삼키는 느낌, 현실의 안 좋은 점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까부시는 느낌, 부처도 부정하고 예수도 부정하는 느낌. 여기 여태까지 이제 애호 뉘앙스 쭉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깨닫는 게 전부가 아니야라고 하는 이 부정하는 느낌, 그리고 질문을 끝없이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깨달음 자체도 없어야 돼. 너 깨달으려고 하는 목적이 생겼잖아. 그 목적 자체가 이분법의 극명함이야. 너 그거 알아야지. 그럼 다시 갔다 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이제 총체적인 느낌이 아마 사인선이라고 하는 것 같아. 이제 앞으로 사인선이 뭔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사인선의 뭐 이 깨닫는 방법, 수행 방법에 대해서 뭐 설명이 있는 책이 있겠죠. 그걸 보면은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맞을 거야. 죽어 네. 떨어지는 직전까지 가보는 거예요, 사인선 자체가. 그러니까 그 네. 과정을 어떻게 밟냐하면 일단 바라보는 세상의 부정적인 감정 같은 것도 다 씹어삼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자꾸 나쁜 것들 보고 너가 하는 게 진짜가 아니라고 자꾸 부정하면서 질문을 늘리란 소리죠, 애호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죽음에 진짜로 더 다다라야 된다는 거예요. 음. 실제로 몸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어, 거기서 극한까지 몰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보인다는 거예요, 애호는. 진짜 죽을 각오를 하는 거. 진짜 죽을 음. 각오. 배수진 이런 표현 제가 썼잖아요. 저도 이런 얘기는 했죠. 진짜 죽을 각오하는 거 실제로 죽었다. 아, 이게 이제 에오는 여기에 포인트가 확 하고 맞춰진 거예요. 저도 똑같은 얘기했잖아요. 1장 3장 시작하기 전에 죽을 각오로 청기누설 한다고 하는 뭐 이런 비슷한 얘기 말씀드렸던 게 이런 차원이기도 해요. 차원으로 봤을 때. 근데 여기 초점이 있으면 안 되지. 갔다 와 보니까 여기 초점이 없더라. 가는 도중에는 이거 있어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어, 꽤 힘들지도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운 좋게도 그게 빨리 바뀌었어요. 굉장히 운 좋게도 빨리 바뀌었는데 이 과정이 진짜로 있어요. 극한 고독이라고 표현하는 뭐 이런 것들이랑 절대 공포. 뭐 이 말로 표현하기 애매하지만 어쨌든 뭐 이제 애호식으로 표현하자면 실제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느낌상으로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공포 영화 보면 예를 들어서 공포 영화 보면은 왜 이 추운 장면이 막 나오고 입에서 입김이 확 나오잖아요, 갑자기.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데 저는 약간 물리적으로 그런 걸 느꼈어요. 실질적으로. 이 막 이제 혼자서 막 할 때는 굉장히 뭐 그냥 어느 정도의 공포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준이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니까 이 호흡이 굉장히 차가워지더라고요. 느낌으로 봐서는. 호흡이 굉장히 차가워져. 어. 그런 거를 뭐 저는 이 느낌을 잘 얘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게 꼭 정답인 것 같아서. '아 내 호흡이 막 차가워져야 되는구나.' 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거는 그냥 제 예를 들어 드리는 거야. 제가 깨달음이 약간 터질 때는 어떤 느낌이 있다 그랬어요. 공기 색깔이 달라졌다 그랬죠. 맛도 달라지고 실질적으로 맛이 달라졌고 빌딩 색깔이 달라졌고 하늘 색깔이 막 달라졌어요, 실제로. 그리고 약간 뒤틀림이 막 있었고 이 공간 자체가. 이거는 그냥 저만의 어떤 스타일인 거고 제가 이제 느끼기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우주 세상에서 이 물리 작용이에요. 그것도 생각의 작용, 내가 여태까지 배우고 자란 것들의 작용 조합, 꿈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고독이나 무 같은 것도 저는 작가 그 숨하고 연결되는 게 이 호흡 이게 중요하긴 해요. 호흡과 숨 이 자체가 중요하긴 해.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증명이고 이 창조 작업이기 때문에. 이 창조 작업. 어쨌든 이런 것도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이 공기가 훅 하고 뱄는데 이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훅 하고 했는데 그냥 내 숨 자체가 굉장히 냉해졌다는 느낌, 이 차가워졌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느낌이에요, 느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이 좀 있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오가 말하는 사인선의 느낌이라고 하는 건 지금 말하는 이 느낌보다도 더 극한. 그것은 그 무로 가는 과정. 음. 에어는 그거를 약간 즐겼어요, 역으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에어도 그건 역으로 즐길 수 있다.
놀이기구를 타는 것도 즐기는 거고 그렇게 사행선을 해서 극한의 죽음으로 가는 것도 중독인 거고 다 중독이에요. 실은 모두 중독이다. 우리처럼 무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도 중독이다. 나라고 별거 아니다. 나라고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치는 이치로서 똑같이 바라봐야 돼요. 다만 우리가 조금 나은 거, 다른 것은 뭐예요? 무에 가까운 위치에서 바라보면 이들이 바라보는 것보다 덜 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덜 돌 수 있다. 우리도 시행착오하는 와중이에요, 여러분. 최고다, 막 정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치는 이치대로 알자는 거예요. 나조차도 그렇다는 거죠. 모든 집착은 상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무에 대한 집착은 안 좋은 면으로 반대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은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안전장치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 깨달음에 대해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무언가 삐끗하면은 여러분들도 어서 무의 자리로 다가와서 서로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처럼, 이 블록체인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서로 알고 있어야지 그 힘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삐끗하면 서로 봐주고. 물질의 힘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죠. 여러분 자체도 제가 이제 약간 미리 뭐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제가 동물하고 표현하지만 동무들 자체도 지금처럼 제가 이제 무에 대한 것도 이것도 집착이다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자체도 집착은 맞아요. 이것에 대한 집착은 이치로서는 집착이 맞다. 자, 그런데 이것들을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혼자서 떠들고 있으면 저는 뭐예요? 여러분들 없이 제가 혼자서 떠들면 그냥 에오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냥 미친놈의 우주인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지만 제가 현실에서 여러분들한테 에고를 안고 업을 등에 지고 철저하게 똥막대기로 구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증명해 나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들이 동무들의 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동무들의 힘이 있어서. 동무들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이치적 깨달음의 위치가 점점 더 견고해져요. 점점 더 견고해져. 적어도 우리 우주에서 지구 안에 지구인이 할 수 있는 최고 위치에 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공부해 본 바로는. 다른 우주에서는 다른 동무들이 어떻게 작업하고 있을지 모르죠. 그거는. 그건 에오 같은 사람들이 가서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아, 갔더니 이런 스타일로 공부하면서 동무들을 찾고 있더라. 이런 식의. 뭐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이제 나올 거예요, 앞으로. 어쨌든 저는 최대한 제가 본 무에 대한 집착을 이런 식으로 풀고 있는 거죠. 동의 되면 들리는 거고 동의가 안 되면 안 들리는 거고 제가 이런 집착에서 나오는 썰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치에서 확 벗어난다고 하면 그거는 훅 하고 깨져버리는 거지만 아직 다행히도 그렇게 깨진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모자란 건 많아요. 모자란 건 엄청 많죠. 제가 경험도 없고 나이도 많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물리적 경험치가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뭐 나아지겠죠. 그 부분은 나아지겠고 나아진다고 하는 것은 공부가 깊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두려워하는 것. 저 또한 이 공부가 자꾸 이 지식적인 것들이 늘어나면 거기에 또 막 목맬까 봐 저는 그게 약간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깊이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부러. 그거는 그 전공 선생님들이 할 일. 저는 저대로 딱 요 수준에서 계속 통찰하고 이치를 파내는 작업.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옆에서 지켜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시무시 염화미소의 작용이 일어나기 직전의 자리, 절대 무에서 동무들이 있다고 쳤을 때 그곳으로 가서 만나고 보면은 물질이 없는 세상은 무주인데 여기서 더 들어가면은 여기는 이치가 있을 것이고 이치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럼 동무들은 이 자리에서는 이치로서 이치로서 동무들이 존재하는 것인가? 그죠? 여기는 뭐 이제 뭐 별로 말할 것도 없고.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각을 확장하면 무에 가서는 바로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벌어진다 그랬어요. 벌어진다고. 근데 일단 무래님의 질문 자체가 이 통찰이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절대 고요로 막 가면은 뭐 물질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 갖고 그냥 뭐가 뭐 있을까 없을까만 인제 그냥 이런 그냥 깨달음의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으로서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해 보는 것하고는 달라요, 일단 무래님은. 왜냐하면 여태까지 질문했던 거 고찰한 것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깊은 거예요, 이게 지금.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 질문 자체가 거의 정수로 다가가고 있는 질문이니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였으니까 그게 무의미하지 않나요? 결론적으로는 맞죠. 이게 맞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되나요? 가서 툭 튀어나올 건데 극한에 존재한다는 거는 찰나인데. 그거는 지나와 보니까 있었던 곳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게 이치였나?' 싶을 정도로 '그게 내가 지나온 길인가?' 싶을 정도로.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원래 하나였다는 거는 이치상으로 엘레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자 여기서 인제 볼 건 자 어디로 온다 그랬어요 제가? 일시무시했으면 일적씩 거 해 가지고 육생이 탁 하고 열리면 일로 바로 와요. 일로 바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무들은 어딨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그 순간이 이 순간이에요. 이해하세요? 원래 하나였던 게 지금도 하나니까 지금 이 순간이 그 순간이었어요. 매 순간 나는 존재하면서 창조한다. 1분 1초를 억만 분의 1로 쪼개도 그 순간은 여러분이 존재하는 순간이고 그것은 그냥 하나 그 자체. 무르님과 나는 지금 그냥 하나 그 자체. 이 순간이 절대무의 핵심의 그 핵중심 안. 더군다나 지금 우리 4명은 같은 시공간에서 진짜 같은 빛의 작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가까이에 있다고 설명을 할 수 있죠. 더욱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까지 고찰이 돌고 돌아야 돼요. 돌고 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는 갈지언정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 여기 갔던 거를요. 계속 가셔야 돼요.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계속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러면 뭐가 명확해져? 서서히 진정한 지금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계속 갔다 왔다 하면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 지금. 아 지금. 아 지금이구나. 어 저기 무래님하고 나하고 지금 그 극한 무 속에 존재하는 거구나. 하나였구나. 지금 벌어진 게 벌어진 게 아니구나. 벌어졌다고 치면 너는 음이었고 나는 양이었고 나는 양이었고 너는 음이었구나. 그냥 그것이 이치구나. 이치? 이치가 바로 나구나. 언제? 지금이구나. 이런 식의 고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지금 제가 한 거는 평화롭죠. 이 수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수준이에요. 무주 안에서 하는 질문들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했던 게. 우주적 안에서는 그냥 그런 영상을 보셔야 되는 게 맞고 지금 무주 세상에서 해본 거예요. 여기서 물리적인 생각을 어느 정도 벗어나신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 보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이라도 차원이 다르다. 아예 다르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무심을 알고 나서 그렇게 똑같이 접근하는 것과 아예 이런 지식이라든가 설명을 못 들어보고 그냥 뭐 "평화롭죠." 하는 거는 여기서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이게 중요해요. 이 포인트에서는 "이곳이 무엇이다."라고 확고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스승님이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 스승님하고 선생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가깝게는. 곧 되실 거지만 가깝게는 지금 이것이 점점 더 명확해져야지 여러분들 입이 툭 하고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말들이, 글들이 툭툭 하고 튀어나와요. 그거는 연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신임을 알고 그것들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일단 툭툭. 흥정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도 툭툭. 그거를 나는 인지하고 있으면 돼. '아 내가 지금 흥정 중이구나. 아 내가 스스로 나를 기만하고 있구나.' 이런 과정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것들을 넘어서셔야 돼. 넘어서야 돼. 그래도 이치적인 말들은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치적인 이야기들은 툭툭 내뱉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글로 써 보고 내뱉고 얘기하면서 그것들을 견고하게 쌓아 나가야 된다. 그러면 흥정의 양이 점점 줄어요. 자기를 자기가 기만하는 양이 점점 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가 이 거짓말을 못하는 상황까지 가요. 이게. 기만하고 흥정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닌 것도 툭 말했다가 이 수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이거를 그냥 스리슬쩍 넘어간다든가 저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다시 말하거나 잘 뭐 사회성 같은 것도 제가 모르니까 그냥 모른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알고 나서 이치적으로는 이런 게 맞을 것 같다. 같이 공부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갖고 거짓말할 건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면에서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기만을 많이 해요. 그 기만을 많이 한다는 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지식의 양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이거 극복 못 해요. 이 지식의 양이라고 하는 건 극복할 수 없다. 불가능, 불가능. 하물며 지구 행성 안에서도 지구별 안에서도 이 지식의 양이 너무 많아서 불가능하고 헷갈릴 정도인데 우주적 섭리의 이치까지 알려고 하면 여러분은 미쳐요, 미쳐. 그래서 제가 이 지식도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이치라고 하는 건 제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선택해서 취한다라고 표현을 제가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깨달음의 과정에서도 똑같기 때문이에요. 선택해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나자빠져서 힘들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20년, 30년이 흐른다고 하는 거죠. 이치만을 캐서 나는 어디로 가야 돼? 여기 궁을영부를 알았으면 어떻게 무국대도로 올라가서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정한 깨달음. 물을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가깝게는 마고성으로 올라가야 되고 환인이 내어준 환웅의 이치를 내가 단군으로서 극복해서 올라가 내야 되는 거죠. 마고성에서 삼신이 내려준 힘을 가지고 천지인의 길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마고성 그 자체의 공간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는 것. 이 지식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우주적 지식 가지고는 이건 소스예요, 소스. 코드, 비밀, 수수께끼. 그런 것들을 풀어내 가지고 강력한 이치들만 취사 선택해서 이쪽으로 가서 존 해야죠. 존. 여기서 맛만 보고 깨작깨작깨작거리고 존재감. 에요 제가 이제 각주 다 달았는데 존재와 존재감은 다른 거예요. 창조와 창조력도 완전 다른 거고. 여러분들이 존재감만 가지고 여기서 깨작깨작거리면은 에요한테 혼날 뿐이죠. 에요한테 혼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극복 못 해요.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어요. 이 지식의 늪에서 허덕허덕허덕허덕거리고 있는 선생님들을 많이 볼 수 있단 말이야. 좀처럼 다른 얘기를 안 해. 핵심을 얘기 안 하던가 좀처럼 다른 얘기를 안 해. 그럼 이제 한계죠, 한계. 애호가 때마침 온 이유도 이런 게 비슷해요. 제가 애호가 때마침 온 이유가 있구나. 요 딱 중간에 걸쳐 계신 분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또 중요한 구분이기도 해요. 이 우주와 제가 무주를 나눌 때 애호가 없었으면 제가 그 왜 경계는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애호가 딱 거기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좀 이해가 쉬운 거지. 무주, 이렇게 있을 때 저를 포함해서요. 여러분들이 이 물질의 힘, 우주 세상 이하, 지구의 이하, 나와 에고의 싸우는 이 물질의 힘을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반대적으로 음양의 이치로 따졌을 때는 극복 못한다와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물질의 힘이 대단하다는 건 아무리 인간으로 일단 태어난 이상 그거를 극복할 수가 없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게 에오의 통찰이에요. 이런 게 에오의 통찰이야. 하지만 그 말도 굉장히 자명한 말이에요. 굉장히. 우주적 이치를 깨달았다고 치자. 성철처럼 딸을 찾을 건데 에오의 이치까지 깨달았다고 치자. 절대 무와 못 만나가지고 우주의 먹잇감이구나 라고 하고 죽어버릴 건데 자 무주적 이치를 깨달았다고 치자. 그러면 뭐예요? 무에 올라갈 용기를 못 내서 여기서 허덕허덕거리고 있는 자기를 발견할 텐데 그 말은 뭐예요? 물질성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주에서조차도 물질성을 안고 있다. 당연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에고와 업은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냥 있어요.
방금 전에 무를 찾아봤지만 무가 곧 언제였다? 지금이었던 건 마찬가지로 그거와 마찬가지로 무주 세상에서 여러분이 깨달았다고 해도 이 에고와 업, 이 물질의 힘은 그냥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에 다가가도 분명한 무에 가도 알곡과 쭉정이는 같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도 나니까 나도 그들이고 선도 나고 악도 나니까 내가 선이라고 해서 무로 다가가도 악도 또한 나니까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찰나만 말고는 다시 음과 양으로 툭 하고 튀어나오기 직전 그 상태 딱 그 순간 말고는 그 자리 말고는 그 자리 말고는 그냥 너와 나예요. 그냥 너와 나. 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주든 아무리 무에 근접하든 간에 여러분이 물질의 힘을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고 에고와 업은 우리가 그냥 알고 가고 씹어 삼켜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치는 이치대로 공부하지만.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를 만났고 무주를 안다 그래도 이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호가 거리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에 있으면 이제 고찰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나는 지금 여기에 존하고 있는데 여기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나를 타일러요. 언젠가. 그것이 이 현실 세상에서 나를 바로잡는 방법이긴 하지만 무주 세상에서 내가 나를 보고 꾸짖는 게 있어요. 자주. 그러면 인제 여러분이 이거 이해하시죠? 어쨌든 막 꾸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극복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도 극복 못하는 거. 그거 뭐예요, 여러분? 하나씩 써볼 테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도 극복 못하는 게 결국에 무엇일까? 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빼놓고는 애호스럽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자명한 이치니까. 이거. 여러분조차도 여러분이 어찌할 수 없는 것. 여러분 밥 안 먹고 애호스럽게 죽음 직전까지 계속 견디다가 죽어 빠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과연. 그거는 우주 세상에서 그냥 미친놈밖에 안 되죠. 그렇게 죽어버린 거는 여기에 존하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미친놈이에요. 안타깝지만 요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움직임이 없다? 나 지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신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 움직이지 않을래. 나 방에 처박혀 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않을래. 이 말은 나 숨쉬지 않을래. 이 말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 이건 동시에 물질성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물질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이 숨만 쉬어도 여러분이 창조력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창조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멈출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물질의 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 창조를 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 그 자리에서 지나온 순간, 음양이 나는 순간부터는 무에 근접했건, 에고에 나건, 에오의 위치건, 무주의 어떤 핵 중심이건 간에 그것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 숨이라고 얘기는 했으나 우리가 또 극복 못하는 거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이 육신의 육구 이거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일단 숨 쉬고 살아야 되죠. 일단 먹어야 되죠. 자야 되죠. 그다음에 싸야 되죠.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뭐 하면서? 숨 쉬면서 뭐 하면서? 바라보면서. 그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작용이 아니비 설신이 온 뭐 이런 게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나쁘다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요.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당연하다고. 이 종교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가장 큰 게 이거죠. 그것에 끄달리지 마라, 끄달리지 마라.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2000년 전이라는 거예요. 색소상행식이 아닌 비설신이면 여러분 지금 몸뚱이에 다 붙어있고 다 느껴지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라는 거예요. 평화롭죠? 하고 끝내려고? 절대 안 돼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뭐가 나아, 지금은? 옛날에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과학 물질 문명이 발달이 안 됐었기 때문에 다 도인이었어야 돼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용을 통해서 이 욕구를 절제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뿅 하고 능력을 발휘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할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은 이 도인이 옛날 사람이 진짜 깨달은 도인이면 지금 깜짝 놀래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거 보면 전화 통화하고 있는 거 보면 깜짝 놀래요. 비행기 날아가는 거 보면 깜짝 놀래지 당연히. 핵폭탄 털어져서 버섯구름이 빵 하고 터지는 거 보면 깜짝 놀래요. 저것이 무엇인가 이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것에 얽매여 있을 필요 없다는 거죠. 반대로 그때 당시에 그들은 먹고 자고 싸는 것은 최소화하면서 나머지를 다 끌어내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그냥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 안 해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미 물리적으로 공인이 허니 문의하는 물리적인 것들은 다 양자역학 과학이 발견해냈고 이치라고 하는 것도 어떤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자꾸 내어주고 있고 한데 뭐하러 숨쉬지 않으려고 하고 먹지 않으려고 하고 잠자지 않으려고 하고 싸지 않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뭐하러? 이 전제를 생각하고요. 우선 저는 이 전제를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 남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 남은 것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 중심을 봤을 때 물질의 힘을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누려도 되나 사람마다 다르게 그것이 자제되어지는 혹은 자제해야만 하는 것들은 정해져 있더라 라는 거예요. 또 아이러니하게도. 왜냐하면 무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물질력 중에 그냥 가볍게 내가 씹어 삼켜서 절제하면서 그냥 오면은 그냥 먹고 사는 사람 같은데 무에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사람은 이거는 없어야 되겠네. 저 사람은 저건 없어야 되겠네 하고 이렇게 극복해야 될 문제 또는 자제해야 될 문제들은 나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나름.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물질력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물질의 발현이 세면 셀수록 그거는 자제되어지고 분명하게 절제되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깨달음과 상관없이. 깨달음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뭐 알코올 중독자가 깨달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알코올 중독자도 깨달을 수 있고요. 범죄자도 깨달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의 사회성의 발현이 자제됐어야 되는 거죠. 자제. 이런 차원에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것들 중에서 과연 내가 무엇이 자제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좋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동무들이 다 같이 들으면서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 포함해서 먹고 자고 싸는 것 중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더 극명하게 주의해야 되는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먹는 것은 지식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진짜 식욕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고 자는 것, 진짜로 자는 것 포함해서 그냥 무욕적인 것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이 나태한 자들 이거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먹고 자고 싸는 거 진짜 물리적으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물리 현상이기 때문에 차지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성욕이라든가 싸는 것은 배설의 욕구예요. 말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보려고 하는 것들 이거 제가 빛을 쏜다고 하죠. 이거 다 싸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려운 말이에요. 이것도 피부가 숨쉬는 것도 이것도 다 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이 피부에 집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미용을 하는 것 같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과하신 분들 이거 다 피부가 싸는 것에 집착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 표현을 빌자면 이 눈으로 쏘는 것 냄새로 맡는 것도 싼다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흡수하는 것은 배출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이 먹고 자고 싸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내가 집착성이 많은가, 어떤 것을 내가 자제해야 되는가 다 포함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동무들끼리 혹여나 먹고 자고 싸는 것에 서로 얽혀 가지고 동무임을 잊고 여기서 무언가 실수를 저지른다거나 동무임을 깜빡하고 여기서 무언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굉장히 아파요. 위험하고.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서 들으셔야 돼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포함해서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실 수도 있어요. 극명한 물질적 이치부터 정신적인 것까지, 영혼 세계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일단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은요, 인간 2명, 3명만 모여도요, 여러분 싸움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이해와 화해가 중요하다는 포인트는 맞지만 자제를 먼저 해버리면 그거 뭐 소용없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먹고 자고 싸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제가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시시때때 시간과 공간과 장소 뭐 이런 것들을 가릴 필요는 있다. 왜? 보니까 이 발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색깔이 다르듯이 말이 다르듯이 생김이 다르듯이 이런 것도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치. 일시무시해서 여러분 음과 양이 나뉘었다는 것 자체는요. 얘네는 뭐 하고 싶단 거예요. 제가 아주 쉽게 음양을 설명하는 거예요. 얘네는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얘네는 붙고 싶다는 거예요. 자체가. 얘네는 붙고 싶어 죽겠어 지금. 일시무시해서 일이 툭 하고 튀어나왔을 때는 이치적으로 나간 일이 양이든 나간 일이 음이든 음양이 분리됐으면 이 사이에서 얘네들은 제가 회귀, 회양, 귀향의 본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시 반본의 본능 이것이 한 번에 발생돼요. 한 번에. 그것이 물질 세상으로 흘러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는 게 뭐예요? 존재의 욕구. 존재의 욕구는 뭘로 해결해? 동물적으로 봐서는 섹스, 유전, DNA, 내가 나를 남기고 싶어하는 욕구. 그게 어디까지 다가가는 거예요? 음양의 이치에 그게 핵이에요. 핵심. 음과 양, 플라 마이나 너와 나는 만나고 싶어 죽겠는 게 그게 근본이에요. 이 근본은 어디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무에 가고 싶은 것 이것하고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섹스란 것이 엄청 힘이 세단 말이에요. 물리적 이치로 봤을 때 이것이 가장 강력하게 사람한테 각인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이게 식욕, 성욕, 수면욕, 흔하게 말하는 이런 것들. 먹고 자고 싸고 맞잖아요. 딱 사람한테 동물한테 강력하게 준 것. 뭘 줬다? 음양의 이치를 줬을 뿐인데 그러하게 흘러갔던 일적십거 이 이치를 여러분들이 만학 만나면서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적어도 지구에 있는 동식물들의 이 음양의 이치는 아, 이 발현이 엄청 센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도 핵심 이치로서. 이것이 어떻게 설명되냐면요. 여러분 섹스란 것이 이게 중력까지도 설명해 버려요. 중력까지도 설명해 버리고 제가 왜 4대 힘 말했잖아요. 이거 진짜 언제 해야 되긴 하는데 이 1이 나와 가지고 음양이 나와 가지고 천둥 번개가 빵빵 치면서 무극에서 천지가 나뉘면서 인이 갈라서 무의 작용으로 이 알갱이들이 나와 가지고 4대 힘이 생길 때 이게 무슨 힘 갖고 생기는 거예요? 섹스의 힘 갖고 생기는 거예요. 섹스의 힘은 뭐예요? 음양이 만나고 싶어 죽겠는 힘. 이해 가세요? 하나가 툭 하고 튀어나왔을 때 얘는 어디로 가고 싶은 거야? 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중력. 여러분 중력을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중력은 영원한 비밀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면. 중력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없다. 수치로서 어느 정도 측정을 할 수 있겠죠.
맛은 볼 수 있겠지. 하지만 이치로서는 일시무시 염화미소로 하나가 툭 튀어나갔을 때 저거는 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돌아오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원리, 이것이 중력의 가장 극명한 이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4대 힘 생각해 보라고 제가 숙제로 계속 드렸잖아요. 이런 설명은 지금 처음 드리잖아요. 그러면 S극과 N극은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S극과 N극, 이 자극, 전자기력이라 하는 거. 똑같죠,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쉽잖아요. S극은 S극대로는 밀어내고, N극은 N극대로는 붙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얘네들이 만나면, 얘네들이 퉁퉁 튕겨내면서 어떻게? 스핀, 환, 고리, 작용, 퉁퉁 튕겨내면서 첫 번째 그 이치적인 물질도 퉁퉁 튕겨내면서 자석놀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미시적인 세계를 제가 지금 들어가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중력이 왜 발생됐는지 알려드린 거예요, 방금. 이 얘기가 나와서. 그리고 N극과 S극 전자기력이 제가 사과 말씀드렸었나요? 사과? 이렇게 있잖아요. 사과를 쪼개고 보면 여기 핵심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뭐 씨알들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박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씨앗이 열매를 형성해가는 과정, 씨를 중심으로 열매를 형성해가는 과정. 이거는 그냥 전체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냥 그 사과 모양 그 자체, 과일, 열매, 과실의 그 자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지금 전자기력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기력. 지구를 중심으로 봐도 지구에서 전자기력이 뭐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면서요. 여기는 통로가 있죠, 당연히. 왜 그래요? 왜 전자기력이 생겨요? 툭 하고 튀어나간 1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성질 때문에 4대 힘이 그냥 생겨버리는 거예요. 4대 힘이. 1하고 1이 툭 튀어나갔는데 1은 뭘 갖고 있어요, 여러분? 1은, 1 자체는 음과 양을 또 갖고 있어요. 1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1이 툭 튀어나갔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음과 양이 있겠지. 그러니까 양과 양이 만나면 툭툭 밀어내고 음과 음이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툭툭 밀어내고 양은 음을 만나고 싶어하는 성질이 얘네들끼리도 생기는 거죠. 얘네들끼리도 생기는 거야. 태초의 이치로서도 염화미소 일시무시의 힘을 알면 여러분이 4대 힘도 설명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악력과 강력도 똑같이 나오죠. 헤어지기 싫어, 만나고 싶어. 이 소리예요. 양력과 강력이. 물리를 어렵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것도 뭐예요? 중력. 만나고 싶어. 너 일로 와. 이 소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전자기력은 뭐예요? 물질의 작용.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튕겨내면서 만나고 싶어하는 그 작용. 환, 스핀. 양력과 강력은 나 가고 싶어? 너 오고 싶지? 또는 나 나가고 싶어? 나 들어가고 싶어. 이거예요. 양력과 강력이. 중력에서 파생된 세 가지의 힘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는 알지만 중력을 모르는 거죠. 이 위치, 이치로서 존재하는 게 중력인데 중력을 알 턱이 있나? 제가 지금 뭐 했어요, 여러분? 통일장 이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4대 힘을 지금 제가 합쳤어요, 여러분. 4대 힘을. 너무 쉬워서 이상하시죠? 한 200년 지나면 알 수 있을까요? 150년 지나면? 이거 100%다. 왜냐면 이치니까. 이치니까. 오늘 4대 힘을 얘기를 했네요. 어쨌든 이것도 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게 핵심 이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섹스 얘기를 잘했네. 나 만나고 싶어 죽겠어. 나 가고 싶어. 이거예요. 이게 나갔으면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우리나라 사람이 굉장히 현명하다고 하는 것.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죽었다가 아니라 돌아가셨다. 회귀의 본능, 귀일의 본능, 국물영부를 통해서 무국대도 하겠다. 그곳으로 가겠다. 라고 하는 이 본능 자체가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글자라든가 숫자는 굉장히 소중하죠.
그 선생님들의 가르치면 그 가르친 대로 배워야 돼요. 무조건.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제가 자꾸 아깝다고 하는 거고. 한자도 굉장히 중요하고 숫자도 중요하고 이 어떤 환의 원리로서 굴리는 어떤 체험도 수련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어쨌든 이런 거 얘기해야죠. 이거 누가 얘기해요, 여러분? 이 통일장 이론. 이치적으로 통일장 이론 누가 얘기해요? 혹시라도 있으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간략한 이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염화미소 일시무시의 힘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누차 얘기했는데 남 얘기로 들으니까 고찰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운 고찰 중에 하나지만 실은 이거 이 4대 힘은요. 제가 초반에 알아버린 거예요. 염화미소 일시무시의 힘은 일시무시 하나가 나왔어? 여기서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4대 힘 정도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이 신인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 4대 힘 만들어낸 사람들인데 4대 힘 이딴 거 뭐가 중요해요? 다른 우주에서는요, 여러분. 이치가 다른 우주가 있어요. 일시무시의 작용이 다르게 일어나는 이 우주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4대 힘 같은 거 없어요. 우리는 물리적인 힘을 받았기 때문에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을 받았기 때문에 이 4대 힘이 극명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귀일 본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이치들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자꾸 염화미소 일시무시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남 얘기로 하니까 거기서 그냥 자꾸 뭔가 딴 게 있겠지, 딴 게 있겠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의 작용을 계속 염화미소로 해보라는 거예요. 계속 염화미소. 일시무시를 계속 느끼시고. 그러면 정말 말대로 뭘 알아요? 하나부터 10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부터 10가지를. 일시무시를 알면 하나부터 10가지를 다 한다. 강력한 숫자의 이치의 핵심은 다 할 수 있다. 오늘 4대 힘 나왔네요. 더 확장시키세요. 제 고찰은 핵심은 이 정도고 그래서 이제 과학 영상 같은 거를 보면요. 저는 완전히 시각이 달라요. 과학 이 영상들을 보면. 그래서 저거 아쉽다. 저기서 좀만 더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못하는 거니까 이거 수학 뭐 이제 이런 거. 저거 아쉽다 막 이런 게 좀 보이죠 저는. 근데 여러분도 제가 지금 오늘 설명한 거를 잘 곱씹어서 4대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이 4대 힘이라는 것이 벌써 자타불이, 귀향, 뭐 회광 반조, 쌍차 쌍조 그 당연한 이치들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 4대 힘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자들은 과학자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말을 하는데 물리적 이치에 머물러 있어서 갑갑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거기서 이치를 찾아내서 말을 해야지. 과학자들 넉던 것들이 어떻게 철학을 무시해? 너네 과학자 철학 여태까지 무시했지? 너네 당해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그 선생님 깨달음의 수준이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거. 거기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요게 문제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수준이 떨어지니까 욕만 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순수과학자들이 훨씬 낫다고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깨달은 사람보다. 현실이 말해주잖아요. 현실이. 깨달았다고 하면 비행기보다 빨리 날아가야지. 도인이라면서. 도인이라면서 제 눈앞에 여러분 눈앞에서도 KTX보다 빨리 부산에 도착하란 말이에요. 뭐 지금 살아있는 한두 명은 있을지언정 그분들은 뭐 존중해야죠. 그 수련을. 음, 당연히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고 그래 제가 요렇게 세 가지로 일단 그냥 써봤어요. 그게 이치의 탐구 쪽이다라고 하면 이 생각에 꼬리를 무는 것이 요게 딱 뭐 예를 들면은 중간 쪽이라고 보면 이치의 탐구 쪽이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걸리고 좀 힘들지언정 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망상의 그냥 확장일 뿐이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내가 했던 생각의 꼬리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건 그냥 망상이었구나. 혹은 이치 탐구에서 좀 너무 벗어나 있었던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지금 모래님이 걱정하시는 그 과정들을 자꾸 거치시면서 이 구분이 생기실 거예요. 이 구분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구분이 생기면 점점 두려움과 뭐 어떤 이전에 겪었던 두려움이라든가 어떤 그 끝을 약간 맛본 것에서 오는 어떤 그 뭐 슬픔이라든가
뭐 짜증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만 가지의 그런 생각들이 망상 쪽에서 이쪽으로 점점점 오게 돼요. 그런 것들이 점점 줄게 돼요. 그래서 당연한 과정이에요, 그게. 당연한 과정이고, 예, 그러니까 아까 천부경판을 돌리는 것처럼 생각을 100가지를 했다. 옛날에는 80가지가 이쪽이었고 20가지가 이쪽이었어. 아, 이쪽 가보니까 너무 무서워. 너무 짜증나고 해답도 안 나오고 내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 약간 이거 에오식으로 사인선 같은데 무서워.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돼요? 거치면 이게 50대 50으로 바뀌고 이 과정이 약간 40대 60, 30대 70. 이 3대 7의 법칙은 소중해요. 지구 행성, 우주적 원리로서 3대 7은 소중한 법칙이긴 해요. 자, 3대 7 정도가 되면 딱 어떻게 돼요? 무게중심이 확실히 넘어가요, 그때부터. 음, 무게중심이 확실히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극명한 무로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뭐 지금은 무례님은 아직까지도 이 용기를 냈다 잘못 냈으면 어떻게 돼? 지금 이쪽으로 툭 하고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살짝 위아래 간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의 이 폭을 더 넓히셔야 돼요. 확실히 넓히면 이제 약간 구분이 돼요. 아, 이쪽이 이쪽이구나. 그러면 이쪽을 걸르고 이쪽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 사고의 확장도, 고찰도, 통찰도. 그래서 그런 것이 연습이 되실 거예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뭐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는.